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 결혼을 준비 중 파혼을 선언하고 계속 싱글로 지내는 중이에요. 나이도 있는데 왜 그랬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심정과 엄마 아빠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친 어머니가 정말 인성이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저와 남친의 만남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남친을 만날 당시 저는 한의사로 독립개업을 해서 2년 차였어요. 그전에는 하늘같은 대선배님의 큰 한의원의 분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드디어 저만의 한의원을 차리게 된 것이죠. 한의사도 사람의 몸과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학회도 많이 가야 하고 논문도 많이 써야 해요. 그런 걸 해가며 한의원까지 개원하느라 힘들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클래식 음악 듣는 걸로 풀었거든요. 친한 친구들 중에는 저랑 취미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음악회를 가곤 했어요. 남친은 제가 음악회에 가는 날 그 모임 회원인 지인을 따라서 왔는데요. 자기는 클래식을 이렇게 보러 다닌 적이 거의 없는데 꽤 좋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음악회에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은 학원 강사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 대상인 학원인데 남친은 거기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처음 사귀게 된 건 남친이 모임에 들어와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정아야, 실은 나 너 때문에 이 모임 들어온 거야. 전에는 클래식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친구 따라왔는데 네가 있더라. 이런 느낌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너 만나고 싶어서 계속 나온 거였어.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 마음이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지 않네. 그래서 이제는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어. 저는 이렇게 직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놀랍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자 싶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편하기도 하고 그 사람 좋은 면도 자꾸 보여서 사귀게 되었어요. 입시철에는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회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 자료를 만드느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남친한테 몸에 좋다는 탕약도 주고 요즘 과리평이나 짜먹을 수 있게 나오는 간편한 약들도 주며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네요. 남친은 저한테 많이 감동하는 눈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친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아야,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너는 우리 사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너도 다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우리 정식으로 만난 지 1년 넘었잖아. 나는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거에 전혀 의심이 없거든.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나도 재영이 네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거 대학 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잖아. 더 신중하고 싶어. 그래, 결혼이 보통 일은 아니지.
인생의 한 꼭지점 같은 거니까. 나도 그래서 많이 생각해봤어. 나는 너랑 결혼 안 하면 다시는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너처럼 좋은 직업에 집안 좋은 사람들은 좀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그 편견이 너를 보면서 깨졌잖아.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말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 그 답이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이 말을 할 때의 남친은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저는 바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친은 거의 매일 이벤트를 마련해서 점심시간에 갑자기 호텔에서 주문한 도시락을 보내준다던가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기도 했고 별스럽지 않은 날인데도 꽃도 사주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나처럼 사자 들어가는 사람 사귀는 사람 없다?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는 어디 가서 나 자랑할 게 없지. 해외 유학학원 강사니까. 네 스펙에 비해서 내가 딸리긴 하지. 정한 친구들은 더 직업 좋은 사람들 만나지. 하긴 나 같아도 결혼이 망설여지기는 하겠다. 그거랑은 다르지. 결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하고 상대에 대한 진심이 중요하잖아. 물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가 있다는 게 먼저이긴 해. 나는 재영이 너랑은 신뢰는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변호사랑 만나면 나도 그래야 하나? 내 친구가 고급 공무원 만나면 나도 그래야 돼? 그건 아니지. 사람은 각자 다 다른 건데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거야. 네가 싫거나 그런 게 아니야. 싫으면 내가 만나겠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이도 몇 년 있으면 40이잖아.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면 한 해라도, 아니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는 해도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잖아. 남친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남친이 손목이 아파서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찜질도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한의원 문 닫을 시간이라서 남친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고 직원들 퇴근한 다음에 둘이 같이 나왔네요. 그때 아빠가 대걸레로 건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남친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남친이 전화를 받으며 바로 나갔고 아빠는 관리인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요. 사실 아빠는 제 한의원이 있는 건물 사장이에요. 한마디로 건물주죠. 한의원이 있는 건물 말고도 아파트 2채가 더 있었고 아빠 고향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꽤 있었어요. 과천 쪽에 고급 빌라도 있었고요. 젊을 때 대기업 건축회사를 다니셨고 그러다가 퇴사하고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해외 리조트도 많이 짓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은퇴하시고 갖고 계신 건물들 관리하시며 지내세요. 저나 엄마 그리고 언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해도 그게 건강에 더 나쁘다며 일주일 내내 순번을 정해서 건물들을 다니며 관리하셨어요. 남친이 한의원에 온 날이 바로 그 건물 순서였던 거고요. 저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오늘 저랑 같이 있었던 남자 못 봤냐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랬어? 아빠는 눈치 못 챘네. 아까 관리소장이 전기시설 손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일일이 직접 쓸고 닦고 할 거야.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나 있는 데만 해도 7층짜리 대형 건물인데 아빠 허리도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남친하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제 말에 엄마가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 정아 너 결혼할 남자 있는 거야? 어떻게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 음악회 간다고 나갔던 게 혹시 남자 만났던 거니? 음악회 갔던 거 맞아. 그러다가 만난 거긴 하고. 뭐 그쪽에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해서 나도 고민 중이야. 그래? 고민이 되는 거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그렇게 결혼 깊이 생각 안 했던 거. 걔가 좋긴 한데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제 말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네 선택이지. 결정하게 되면 말해라. 그런데 지금은 서로 좋기만 하니까 단점 같은 게 안 보일 수 있어. 물론 모든 장점을 보고 그걸 더 키워야 하는 건 맞지만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싫은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 그것도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면 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봐. 그럴 때 보이는 단점들을 네가 수용할 수 있을지, 다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다. 그때 이미 제 마음은 결혼 쪽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어요. 남친이 보여주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만 해준다면 결혼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 말씀이 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빠는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만큼 재산을 불려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꼭 한다는 것보다 가볍게 인사부터 해보자는 데에 남친과 저는 합의를 보았고 먼저 남친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어른을 먼 데까지 나오게 하기가 좀 그래서 남친 동네로 갔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남친이 사는 아파트까지 가봤죠. 저희 집보다는 평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보통으로 사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치서 누가 막 저를 보고 뛰어오길래 봤더니 남친이더라고요. 저는 뛰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남친은 저를 보더니 막 도로 쪽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아니,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지 여기까지 왜 왔어? 엄마가 너 한의사인 거 알고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우리 집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해서. 그럴 거면 만나자고 했겠어? 나 안 그래. 실망하고 말고 할 게 뭐야. 그래도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 일단 약속 장소 먼저 나가 있어. 나 엄마랑 금방 갈게. 그렇게 남친이 저를 밀어내는데 별 수 없이 혼자서 약속 장소로 가는데 저만치 보니까 남친이 웬 할머니한테서 옷걸이에 건 자켓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옷이 뭔지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고 알았네요. 남친 어머니가 그 자켓을 입고 나왔으니까요. 저를 만난다고 빌린 것 같았어요. 뭐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 했고요. 아, 우리 재영이가 여자친구 한의사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쩜 얼굴도 이쁜데 한의사고 우리 재영이도 그렇게 잘 챙긴다며? 재영이가 일 많이 하느라 힘든 것 같아서요. 유학 가는 애들 가르치는 거 정말 신경 쓸 것 같아요. 학부모들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하고 학생들 성적도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 다들 우리 재영이 유학학원 강사라고 하면 거저 돈 버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거든. 그걸 안 해, 우리 정아는? 우리 정아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어른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니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우리 정아, 재영이만 챙기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줘. 나 요새 기력이 딸리는 건지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자도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네. 너무 힘든 거 있지? 네, 기가 허해져서 그러실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맥도 짚어보고 검사를 해봐야 하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이 약값은 어떻게? 아이 참, 엄마, 당연히 약값 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아니야, 재영아, 괜찮아. 어머니, 그냥 오세요.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아우, 이러니까 다들 사짜 며느리 보고 싶어 하나 봐. 어머, 내 친구들 나 때문에 배 아파서 아주 죽으려고 하겠네. 아우, 생각만 해도 재밌어. 얼른 만나서 말하고 싶다. 나 한의사 며느리 본다고? 남친 어머니는 저와 남친이 결혼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정도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가 참 낯설지 않고 이쁜 게 우리 집 식구들이고 그런 것 같아. 왜?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다고 하잖아. 나는 네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정아, 너도 그러니? 네, 처음 뵀지만 아주 어색하지는 않네요. 그렇지?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거야. 사돈 되실 분들도 얼른 뵙고 싶다. 분명 아주 고상하고 좋으신 분들이겠지?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으니 말이야. 네, 저희 엄마 아빠 정말 좋으세요. 제가 자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마치고 남친은 저를 바래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부담 준 거 아니지? 아직 너 마음 결정도 안 했는데 며느리라는 둥, 사돈이라는 둥 그랬잖아. 내가 뵈러 온다고 하니까 결혼 결정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나도 많이 긍정적으로 되긴 했어. 그래서 말인데, 재영이 너도 우리 부모님 만나러 올래? 내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이야? 너 결혼 생각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당연히 뵈러 가야지. 남친은 입이 기밑까지 걸려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걸 보니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결혼 안 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휴일날 남친이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엄마는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생선도 사오시고 손수 많은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잘 차리셨어요. 아빠는 정장을 입고서 선물을 들고 찾아온 남친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남친의 생각을 들으시더라고요. 후식까지 다 먹고 나서야 아빠는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친이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친은 긴장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대답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친과 아빠가 미래에도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남친이 가고 난 후에 아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가 말했었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라고. 결혼 날짜 잡아도 마찬가지다. 네가 정말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그동안 못 본 게 있는지 살펴봐야 돼. 알았어, 아빠. 나는 재영이랑 아빠가 오늘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 말대로 할게.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랑 살 때 불편한 게 최소여야지. 알았지? 아빠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 굳힌 걸 눈치채시고는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흘려드렸고 저와 남친은 결혼을 결정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남친과 제가 예산에 맞춰 웨딩 플래너 알아보고 신혼집 알아보고 해야 했죠.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짜느라 머릿속이 완전 복잡했어요. 이게 결혼하는 거구나 하고 현실로 다가왔고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불쑥 한의원에 찾아왔어요. 예약제여서 갑자기 오신 손님은 접수를 하고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됐는데요. 남친 어머니는 접수대 직원한테 자기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라며 바로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치료실에서 환자 침을 놓는데 직원이 당황해서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남친 어머니를 맞았네요. 원래 순서인 환자가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다고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오는 사람 그냥 받으면 되지. 예약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얼른 나 먼저 봐줘. 예비 며느리도 좀 보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친 어머니를 먼저 봐드려야 했어요. 맥을 짚어보고 눈으로 대충 몸을 봐도 큰 이상이 없었어요. 자꾸 피곤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양의에 가서 다른 검사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며 침을 맞겠다더군요. 얘, 왜? 금침 얼굴에 놓으면 피부 팽팽해진다며. 너네도 그런 거 하지?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건 미리 준비도 좀 해놔야. 그리고 갑자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혈액순환 잘 되게 침 맞고 가세요. 라며 침을 놔드렸는데 침을 맞으며 또 이러시더라고요. 나 말이야, 콩진당 같은 거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뭐 조금만 하면 힘들어서 말이야. 네, 콩진단도 좋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 해결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양방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세요.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뭘 자꾸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 한 방은 침 놓고 맥 보고 부항 뜨고 뜸 뜨고 약 먹고 그래서 다 고치는 거잖아. 나 오늘 콩진단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기가 허한 거잖아. 네, 그렇죠. 제가 보고 남는 게 있으면 드릴게요. 네가 원장인데 네 마음이지 그런 걸 어렵게 말하니? 남친 어머니는 남친하고 좀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만날 때 빌려 입었던 자켓을 또 입었더라고요. 그게 명품이라 굉장히 비싼 거긴 한데 그런 걸 빌려 입고 나올 만큼 제가 명품 따지는 사람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우리 사는 아파트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살아. 동네가 뜬 데는 아니어도 꽤 괜찮다? 우리 아파트 값도 꽤 나가. 그제야 저는 남친 어머니가 저희 집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남친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니까 크게 상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약들도 더 챙겨드리고 잘 가시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여자 환자분이 남친 어머니 자켓이 좋아 보였는지 예쁘다며 손을 살짝 댔거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분 손을 찰싹 때리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대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남의 옷이니까 잘못될까봐 그랬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 안 좋은 게 너무 눈에 띄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저는 아빠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런 성격이면 쉽지 않겠다 싶으면서도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친이지 남친 어머니가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렵게 결혼 결정을 내려서인지 어떻게든 그걸 밀고 나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남친이 반씩해서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며 가전제품을 장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친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가구랑 가전제품 하기로 했잖아. 그게 지지난주인데 그때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 남친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실토를 했어요. 그게 엄마가 사돈 댁보다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무시한다고. 우리가 비슷하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차를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마 벤츠 뽑아드렸어. 엄마 차가 제일 좋겠대. 너나 장인어른 장모님 만날 때 보이는 게 뽀대놔야지. 집에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집에 좋은 거 해놔서 뭐하냐고. 나는 니네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어도 평범하고 먹고 살 걱정 없다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대? 여자 집이 너무 잘 살면 집에 들어오는 여자도 그렇고 그 집안도 이쪽 무시하기 십상이래. 나도 좀 느꼈는데 저번에 인사 갔을 때 니네 아버지 잔소리 장난 아니시더라. 내가 더 잘 나가는 직업이고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나도 그러자고 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는 것처럼 보여야 장인어른도 나한테 안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의외다. 나는 그날 둘이 이야기 잘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 나누면 나중에도 잘 지낼 수 있겠다고 혼자 좋아했지. 그게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나는 그냥 비위 맞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나 가전제품하고 과거할 돈이 없는데 네가 그냥 하면 안 돼? 어차피 다른 거 네가 하기로 했는데 돈 쓰는 김에 좀 더 쓰면 되잖아. 남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걸 보여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을 접을지 계속 밀고 나갈지 결정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저도 그만큼 남친을 좋아했으니까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인생 철학에 대해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신 걸 무시해서 잔소리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혼한다고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던 중에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 내 친구가 1년에 2번 보약을 지어 먹거든. 내가 이리 오라고 했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해줄 거라고. 약재 최고급으로 넣어주고 서비스로 침도 좀 놔주고 부항도 떠줘라. 거기 물리치료실 아가씨, 우리 커피 좀 한 잔씩 갖다 주고. 아우, 손님들이 많네. 제가 여기 원장 시어머니예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이러면서 대기실이며 치료실이며 다 휘졌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게다가 손을 허리에 얹고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인테리어 간섭부터 시작해서 약재실까지 들어가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다들 질려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대기실에 친구분하고 좀 같이 계세요. 저희 직원들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도 바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원장 시어머니가 왔는데 커피 한 잔 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직원들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그리고 나 오늘은 금침 맞고 갈란다. 얼굴이 팽팽해진다는데 그거 해줄 수 있지? 친구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겠냐는 심산인지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트러블이 나는 건 피해야 마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은 남친 어머니 요구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나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친에 대해서도요. 남친은 가전제품하고 가구 말고도 신혼집 얻을 곳을 터무니없이 집값이 비싼 동네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형편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 장인어른한테 좀 부탁해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장인어른 갖고 계시다는 그 아파트 사람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혹시 그거 받으려는 생각에 그쪽에 집 얻자고 하는 거야? 아니야. 뭘 그런 생각을 해. 나는 기왕이면 나중에 집값 많이 오를 동네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말한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 장인어른 아파트가 있잖아. 그럼 땡땡역 있는 데로 갈까? 거기도 아파트 있잖아. 아, 거기? 근데 거기는 좀 됐어. 여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한번 보자. 남친은 아빠의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 동네에 집을 알아보자고 한 게 틀림없었어요. 저는 과연 이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일주일이 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살짝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지난주에 너 한의원 있는 건물 가서 관리소장하고 같이 1층 화장실 점검하다가 건물에 온 손님하고 살짝 부딪혔나 봐. 그런데 아주 생 난리를 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하더래. 댁하고 자기는 급이 다르다나?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말고 얼른 꺼지라고 했대. 너무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한 말에 뭘 그렇게 신경 쓰신대. 원래 아빠 그런 거 별 신경 안 썼잖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다른 건물 새로운 관리소장은 건물주가 이렇게 청소하고 점검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아빠가 주인인데 자꾸 와서 뭘 하려들면 편하겠어? 내가 이참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모르지 뭐. 안 그래도 아빠는 이번 달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저 상견례 하기 전주부터는 이제 건물하고 아파트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걸 그만두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딸도 청소부 딸이라고 오해받겠다 싶더구나. 사람을 직업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보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말이야. 물론 이상한 직업을 갖는 건 안 되겠지만 말이다. 아빠는 그렇게 언짢은 마음을 표현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언니에 이어 저도 결혼하니까 이제는 좀 쉬시라고 하며 저 상견례 나갈 생각만 하시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 상견례는 영원히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남친 어머니가 또 한의원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바로 문제의 그 벤치를 끌고서요. 그나마 그날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줘서 시간을 따로 비워놓을 수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직원들한테 전보다 더 거드름을 피우며 이것저것 요구하더라고요. 그날은 봉침까지 맞고 저한테 어깨랑 다리도 주무르라고 해서
아예 마사지를 받고 계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나가더군요. 보다 못한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원장님, 결혼 꼭 하셔야 돼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대답은 안 했지만 저도 이거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관리실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빨리 주차장으로 좀 가보세요. 사장님한테 어떤 아줌마가 막 난리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는 기분이 쎄했어요. 설마 혹시 그 아줌마가 남친 어머니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내려갔어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빠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 건 남친 어머니였어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아빠가 남친 어머니가 여기 왔을 때 주차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 약간 벽에 스친 자국이 보였대요. 그것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 당장 무릎 꿇어. 안 꿇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차가 어떤 차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칠게 다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게 그냥 닦으면 지워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도색이나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수증 청구하세요. 제가 다 지불할게요. 다 됐고 똑똑한 척 이성적인 척 하지 말고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이 차 당신 목숨보다 비싼 차인 건 몰라요? 저는 순간 완전 이성이 날아가서 관리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마침 잘 됐다. 여기 이 영감쟁이가 내 차에 흠집을 냈지 뭐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앞에서 깔짝대더니 아주 끝까지 사람 불편하게 한다. 저는 함부로 짓거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벤츠차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차를 미친 듯이 깨부숴서 앞이 엉망이 되었죠. 그걸 본 시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하얘졌더군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다가 아빠 주머니를 뒤져 거기에 있는 명함을 시어머니 면전에 집어 던졌어요. 여기로 차 수리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차 다시 사내라고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저는 그러면서 아빠 손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늦게 아빠 명함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어느새 저희를 따라와 저희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저기 그러니까 이분이 너 정아 아버님이셔? 사돈 어른이야? 아니 왜 사장님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아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죠? 아니 그러게 왜 돈도 있는 양반이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딱 좋잖아요. 그리고 정아 너도 성격 보통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차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니? 그 차 대개 아들이 신혼 혼수 반반씩 하기로 했던 돈으로 산 거야. 그건 알아요? 아줌마 그냥 돈 청구하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가 정식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피차 좋을 것 같아요. 청아 너 내가 네 아빠한테 그래서 속상했니? 그런데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사돈 어른이 무시당할 만한. 주차를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고 있으면 무시당해도 되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하는 일 가지고 그러는 분 시어머니로 못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당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로 해놓고 자기네 집 있어 보여야 된다며 돈을 쓰는 재영이하고도 잘 살기 힘들 것 같고요. 아니 살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서 접죠.
벌써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나름 좋게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차 얼마인지 문자 보내세요. 제 번호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빠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큰 실수를 했어요. 부디 마음 푸시고 정화한테도 잘 말해주세요. 제가 정화한테 부탁했던 게 하나 있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집에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혹여 우리 집 재산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우, 아니에요, 사돈. 이런 건물이 2채씩이나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망하긴 왜 망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영이 어머님은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제가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나가시게 만들 겁니다. 아빠가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남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갔어요. 그리고 엉망으로 찌그러진 자기 차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바로 들어와서 남친 계좌로 자가용 값을 보내주고 전화했어요. 우리 안 되겠다. 결혼 접자. 너 우리 아빠 아파트 공짜로 얻으려고 했던 속셈도 알았고 니네 엄마 우리 한의원이 자기 거인 것처럼 굴고 행세하는 것도 다 알거든. 내가 더 긴 말 안 할 테니까 오늘 일 니네 엄마한테 들어. 그럼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마. 끊는다. 나중에 남친은 저한테 다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한의원 앞까지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큰 실수를 했고 자기도 생각을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런 걸 내가 다 품고 살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아빠한테 무릎 꿇으라고 호통치던 거 난 못 잊어.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나 너랑 더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결국 남친은 눈물을 보이며 돌아섰고 저희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다들 쉽게 하지만 막상 그걸 지키는 사람은 드문 것 같네요. 저도 그때 나는 이런 적이 없나 돌아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접고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한의원이 바빠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요. 일하고 친구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보니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인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빠는 지금 관리에서는 완전 손을 떼시고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시며 여유있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아빠 엄마가 더 보기 좋고 흐뭇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